물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저기 깊이 있는 외진 데에서도 막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우리는 이제 출제 개연성을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한 번씩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넘겨보세요. 넘기시고. 자, 우리 이거 뭘로 보느냐? 예금보험제도로 갑니다. 자, 예금보험제도는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다 써놓죠. 예금보험제도에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단 예금보험제도 보면 예금보험제도 예금자 보호제도예요. 한마디로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제도인데 여기 이제 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그 금융회사가 만약에 무슨 파산하거나 이랬을 때 그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 사람한테 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보상해 주는 거 아니고 부분 보호해 줘요. 내가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전부 전액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보호해 주는데 이때 부보금융이라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해야 되는 가입금융기관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입해야 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회사. 가입금융회사는 종류가 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증권이에요. 증권은 우리 교재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나와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회사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예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야. 그 다음에 종금사예요. 종합금융사, 종금사. 이렇게 해서 5종류가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요. 여기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종금사는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럼 이게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 금융회사에 통장 있는 사람한테 보호를 해주는데 전액 보호가 아니에요. 보장금액은 보호금액, 보장이나 보호금액은 예금 전액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금과 소정이자 포함해서 요걸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야. 최고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는데 이때 보호되는 건 전 금융기관 한 금융기관에 한 계좌만 한 1인만 보호해 줘요. 한 사람만. 그래서 금융기관 하나당 한 사람만 보호해 줘요. 한 사람만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한 은행에서 여러 통장이 있다 그래서 여러 통장마다 5천만 원씩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계좌당 보호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보통 예금에도 있고 뭐 MMF에도 있고 뭐 여기도 있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계좌당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건 법인을 포함해요. 법인 포함해서 한 사람만 1인당 금융기관 하나당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놓으면 선생님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이나 종금사 아닌 데는 어떡하죠?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는요 자체 기금을 적립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체 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보호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보호상품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은 뭐냐? 예금이잖아. 예금보험제도. 예금상품은 보호가 되는 거야. 예금상품이 보호가 되는데 기타 다른 것도 있다. 기타도 있어. 기타도 있는데 예금이 아닌 다른 거 좀 헷갈리는 게 뭐냐? 요거 이제 알아놓으시자고요. 기본적으로 뭐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제 옛날 방식인데 레 기 발 표 M C M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 발이 제일 아래잖아. 발에서부터 C의 중간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나오는 걸로 위주로 한 거예요. 쓰는 뭐냐? CD예요. 양도성 예금증서. R은 RP예요. 그다음 기는 기업어음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발행어음.
발행어음, 그 다음에 표지어음. 요 조금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MM, 요거 잘 봐야 돼. MMDA예요. 앞에 있는 게. 요건 CMA예요. 요거는 MMF예요. MMF는 어떤 경우라도 예금자 보호 안 돼요. 그래서 CD, RP, 기업어음, MMF 이런 거는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그런데 발행어음, 표지어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MDA, 그 다음에 CMA는 절반만 있어요. 절반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CMA는 조금 전에 했지만 CMA는 종금사 건은 돼요. 종금사 CMA는 예금자 보호 되는데 증권사는 안 되기 때문에 반만 걸친 거예요.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여기서부터 CMA 반까지, 종금사 CMA까지만 요것만 예금자 보호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닌데 헷갈려서 이런 거 헷갈리는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ELD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 예금자 보호 돼요. 예금자 보호. 그 다음에 외화 예금도 돼요. 외화 예금은 하지 맙시다. 이거 뭐 명단에만 있고 뭐 우리 언급도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요 ELD는 요거 된다. 된다. 그리고 연금 상품 있죠. 연금 상품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마다 상이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이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금보험제도 한번 보세요. 예금보험제도 보면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금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게 예금보험제도예요.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대상 금융기관, 즉 꼭 가입해야 되는 금융기관 보면 첫 번째가 은행입니다. 본문 보세요. 은행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으로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러분들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뭐라 그랬어요? 증권사라 그랬죠? 증권사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예요? 종금사.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 아니에요.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적립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놓고요.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첫 번째 줄에 예금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칙이. 예금만 되는 거예요. 원칙이. 예금자 보호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 옆에 다음 페이지 표 보시면 아주 복잡해요. 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는데 비보호 대상을 한번 보세요. 보호가 안 되는 거. CDRP 안 되죠. 그죠? 비보호 대상이 은행 상품 중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MMF 등 MMF 안 되죠. 그 다음에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이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험회사 보세요. 법인보험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이나 재보험계약 같은 건 안 돼요. 내가 보증보험 들었어. 그거 보호 안 된다고. 그건 예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변액보험계약 중에 주계약 같은 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는데 시험에서 주로 이런 거를 많이 내니까 이런 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보호가.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떤 거냐. 1번 보세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금융회사가 인가 취소나 해산 파산된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이전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금자 보호금이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유를 얘기하는 거고. 보호 한도를 보세요. 보호 한도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보험제도예요. 전액 보호가 아니에요. 얼마까지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원금과 소정이자. 원금과 소정이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약정이자라고 바꾸면 안 돼요. 약정이자 아니에요. 이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소정이자. 소정이자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되고요. 그 밑에 단락 보면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하나의 금융기관 동일한 금융기관 하나당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이거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 보호는 별도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금융이라든지 다음에 가시면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이런 건 전부 다 별도 기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예금보험제도도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암기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영역이 암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